두 해가 지나도록 지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은 소설이나 SF 영화에서만 가능했던 가상세계와 비대면 방식을 현실 세계에 실현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반강제적이긴 하지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고 있다. 온라인 가상공간과 그곳에서 일하는 방법도 선택이 아닌 필수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 전에도 온라인 비대면 소통과 협업이 있었지만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회피하거나 수동적으로 참여했기에 내재화되지 못했고 확산도 매우 느렸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염자가 증가하자 정부는 엄격한 거리두기와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국민들은 이를 따라야 했다. 조직이나 기업은 재택근무를 의무화하여 비대면 업무 처리와 온라인 협업이 순식간에 표준화된 업무 수행 방식이 되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동시에 타임머신을 타고 약 10년 전부터 시작된 스마트워크는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몇 년 전부터는 원격으로 일하는 리모트워크로 발전했다. 이런 방식은 국내 기업보다 글로벌 기업이 업무 효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했다. 국내 대기업들도 이런 변화를 목격했다. 여러 나라의 지사나 현지 법인과 생산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들을 빠르게 가상과 현실 세계를 결합하여 새로운 차원과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메타버스는 미래 초월과 유니버스 세상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를 초월한 세계를 말한다. 사실 메타버스는 전혀 생소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포괄하는 확장 개념이다. 여기에 홀로그램 기술까지 융합한다. 가상과 현실 세계가 서로 작용하고 연동되면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이나 NFT 기술과 결합하여 가상세계에서도 실제 경제 활동이나 거래를 할 수 있다. 메타버스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므로 가상현실과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가상현실과 메타버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실시간 연계성이다. 가상현실은 현실 세계와 매우 비슷하게 구현된 3차원 환경이지만 현실 세계와 완전히 차단되어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현실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하는 행동을 가상세계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 가상세계에서 이용자를 나타내거나 대신하는 아바타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현실 세계처럼 친구를 만나거나 쇼핑을 하고 여행할 수 있다. 다른 사람들과 회의나 협업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상현실은 주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에서 활용됐다. 그런데 이때의 이용자는 선택권이 제한된 낮은 수준의 자유도를 갖는다. 반면에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를 가상과 증강현실로 확장하고 그곳의 결과물을 다시 현실 세계로 가져와 활용하는 모든 생태계로 구성된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이용자인 인간이 3차원 공간의 아바타로 연동되어 자기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매우 높은 자유도를 갖는다. 기존의 가상현실은 공급자가 제공하는 아이템이나 옵션을 이용자가 선택하는 공급자 중심이었지만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가 콘텐츠와 아이템을 개발하거나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생태계로 바뀌었다. 가상현실과 관련한 디지털 기술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AR은 실제 세계와 가상세계의 두 가지 공간이 동시에 작동하여 물리적 공간과 가상 공간이 겹쳐 보이게 만드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증강현실 속에 속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제3자 관찰자 관점에서 증강현실이 제공하는 정보나 데이터를 활용한다. 사용자 역할은 제3자 관찰자 입장이고 사용자의 자유도는 낮다. 스마트 기기는 구글 스마트 글래스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다. VR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처럼 가상세계를 구현한 것으로 사용자 플레이어가 주체가 된다. 사용자는 VR 개발자가 만든 옵션이나 시나리오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함으로 자유도가 제한된다. 개인을 위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에 적용된다. 사용자 역할은 VR 게임 세계의 주인공이고 VR 엔터테인먼트의 제3자 관찰자 입장이다. 사용자의 자유도는 중간이다. 스마트 기기는 페이스북 오큘러스 퀘스트와 같은 장비를 사용한다. DT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의 물리적 개체의 형상과 동작을 가상세계 디지털 세계로 옮긴 것. 가상세계에서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여 물리적 개체의 최적 관리, 운영, 개량, 보완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거울상 이미지에 대응하는 물리적 개체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사람의 통제나 개입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는 실제와 가상 사이의 쌍둥이 트윈 동작 모델이 기반이고 중심이다. 사용자 역할은 제3자 관찰자 입장이고 사용자의 자유도는 낮다. XR 확장현실은 가공이나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일컫는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홀로그램을 포괄하는 확장된 개념이다. 사용자 역할은 아바타를 통해서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소통과 행동을 한다. 사용자의 자유도는 높고 스마트 기기는 HMD, MS 홀로렌즈 등을 사용한다. 메타버스는 아직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진 상태가 아니다. 사람마다 생각이나 관점이 다르듯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하지만 메타버스가 되려면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다. 1. 상시 연결성,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연결돼야 한다. 클라우드와 무선 통신이 중요하다. 2. 상호작용과 사회성, 다중의 이용자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작용하며 커뮤니티를 이룬다. 3. 현실과 가상의 융합,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실시간으로 연동하고 연결한다.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경험을 하며 동시성을 갖는다. 4. 아바타, 이용자를 대신하거나 대표하는 분신인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 포함된다. 5. 3차원 인터넷, 2차원 평면이 아닌 3차원 입체 공간에서 증강현실로 구현돼야 한다. 6. 디바이스 디펜던트, 가상세계에 접속하고 참가하기 위한 증강현실 도구인 HMD나 스마트 글래스가 필요하다. 가벼워서 착용하기 부담없고 빠른 프로세싱으로 끊김이 없고 고해상도의 3차원 화면이 가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광학 기술이 중요하다.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외부 컴퓨터와 케이블로 연결되지 않고 스탠드얼론 독립형으로 작동되도록 소형화한 내장형 컴퓨터와 OS가 필요하다. 7. 경제 시스템, 메타버스 내에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시스템이 운영된다. 디센트럴랜드 같은 가상 부동산이 좋은 예이다. 8. 생산 시스템, 메타버스는 이용자나 소비자로 머무르는 게 아니다. 그 안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용하고 경제적 수익을 만들 수도 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까? 메타버스가 아무리 좋아도 이용자에게 유익이나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해야 한다. 1. 재미는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처럼 재미를 느끼게 해야 한다. 2. 유대감은 다른 참여자들과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3. 소속감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속해 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 4. 편리성은 메타버스 안에 참여하고 행동하면서 편리하고 유용하다고 느껴야 한다. 5. 경제성은 수익화나 사업 기회가 있어야 하고 기업이나 조직은 비용이나 투자를 절감할 수 있어야 한다. 6. 생산성은 메타버스는 다른 사람들과 회의나 협업을 하고 업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때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야 한다. 7. 새로운 경험은 이용자가 전혀 새롭거나 복합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매우 사실적으로 느껴서 거부감 없이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이너리티 리포트, 아이언맨, 매트릭스 같은 SF 영화나 소설, 애니메이션 등에서 묘사한 미래의 모습은 모두 조작되고 연출된 가공의 세계였다. 여기서 보여준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조작된 세계가 아니라 실제 작동하고 구현되는 세계다. SW와 HW 기술의 발달로 영화 속의 가짜가 현실에 진짜로 구현됐다. 3부에서 소개할 메타버스 적용 사례에서 다룰 제페토, 게더타운, 어라이크, 이프랜드, 스페이셜 등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메타버스이다. 메타버스 구현에 필요한 요소는 크게 4가지다. 이 요소들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일정 수준 이상 되어야 제대로 작동한다.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그것이고 약자로 CPND로 부른다. 콘텐츠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나 협업을 말한다. 플랫폼은 메타버스가 가동되는 컴퓨팅과 OS, 네트워크는 5G나 6G 같은 무선통신, 디바이스는 3차원 증강현실에 접속하거나 참여하기 위한 HMD 고글이나 홀로렌즈를 포함한 스마트 글래스를 말한다. 4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지만 메타버스의 헤게모니를 잡을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요소가 컴퓨팅과 OS를 포함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을 지배하는 사람이나 기업이 메타버스 세상을 지배한다. 모바일 플랫폼은 애플 iOS와 구글 안드로이드가, PC 플랫폼은 MS 윈도우와 맥OS가, 검색 플랫폼은 구글과 네이버가, SNS 플랫폼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동영상 플랫폼은 구글 유튜브가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메타버스를 지배할 플랫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플랫폼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글로벌 기업들에 의해 물밑에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다. 모든 활동의 주체인 자신을 대신하는 아바타를 가상세계에 만들고 이것을 활용하여 다양한 메타버스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메타버스 기술과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이끄는 주체는 글로벌 기업들이다. 메타버스의 개념과 관련 기술은 모두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도했다. 그런데 수면 아래 있던 메타버스가 벼랑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선두 주자로 급부상했다. 미국 가트너그룹에서 매년 발표하는 하이프 곡선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고도화 과정을 보여준다. 매년 발표되는 하이프 곡선을 면밀히 분석하면 어떤 기술이 개발되고 고도화되어 기술의 정점에 있는지 알 수 있다. 2020년 하이프 곡선을 보면 현재 최고 정점에 있는 기술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셜 디스턴싱 테크놀로지 사회적 거리 두기 기술이다. 곡선의 최고 정점에서 왼쪽 상단을 보면 내년의 최고 기술로 부상할 후보가 있는데 대부분 인공지능과 관련한 것이다.
메타버스 관련한 일자리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메타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는 물론이고 하드웨어 분야에 대한 인재 수요와 개발도 증가할 것이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삼성전자는 사람들을 메타버스와 연결하는 AR 글래스나 HMD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래에는 PC, 모바일, 콘솔을 넘어 다양한 디지털 기기로 메타버스에 접속할 것이다.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는 중인데 대표적으로 현실 세계와 똑같이 만드는 디지털 트윈 전문가와 현실 세계의 이용자를 가상 세계의 아바타로 만드는 아바타 개발자, 아바타 디자이너이다. 메타버스가 일상화되면 사람들은 물리적 공간이나 장소에 직접 가지 않고 메타버스를 통해 해결한다. 대표적인 예가 부동산 거래다. 지금은 직접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공간을 확인했는데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원하는 가상 공간에 접속하여 구경하고 확인할 수 있다. 현실을 메타버스 내 공간으로 만들고 설계하는 디지털 트윈과 관련한 기술자와 아바타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날 것이다.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은 사부에서 설명한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파는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2019년 455억 달러 51조 원에서 2030년 1조 5,429억 달러 약 1,755조 원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진행되는 비즈니스 중에 가장 빠르고 높게 성장하는 블루칩이 될 것이다. 현재 시점 기준으로 800배 성장하고 미래에는 더 큰 성장 가능성과 무한한 사업 기회가 있기에 수많은 기업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것이다. 메타버스 비즈니스 관련 산업이나 분야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 및 운영, 콘텐츠 개발 및 공급, SW와 DW 개발 및 공급이 가능하다. 메타버스는 영화에서 소개된 이후 현실에서는 게임 산업에 가장 먼저 활용되고 있는데 로블록스가 대표적이다. 로블록스의 매출과 이용자 추이 그래프를 보면 2018년 1200만 명의 이용자와 3638억 원 매출이 불과 3년 만에 3에서 4배 증가했다. 로블록스의 인기 비결은 아무런 제약 없이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용자들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급성장으로 인해 최근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이 로블록스이다. 현실에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를 함께 진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메타버스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게임과 엔터가 융합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용자가 3억 5천만 명인 게임 포트나이트에서 파티로열이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방탄소년단 BTS가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전 세계 수많은 팬이 메타버스에서 함께 공연을 즐겼다. 인기 있는 현실 세계의 걸그룹과 가상인물 버추얼 휴먼이나 메타휴먼이라 부름 2조합된 사례도 있다. 10대가 가장 좋아하는 4인조 걸그룹 에스파는 메타버스에서는 8인조 걸그룹으로 재탄생했다. 현실 세계의 멤버 4명과 가상 세계의 멤버 4명이 합쳐진 조합이다. 성인이라면 실제가 아닌 만화 같은 가상 연예인에 관심을 두지 않겠지만 지금의 10대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이런 콘셉트에 열광한다. 실제 사람이냐 아니냐 보다 자신과 감정을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이런 변화로 인해 2021년 7월 실시한 걸그룹 브랜드 평판 설문조사에서 에스파는 인기 걸그룹 브레이브걸스와 블랙핑크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버추얼 휴먼의 시작은 1998년 세상엔 없는 사람으로 데뷔하면서 음반 판매량 20만 장을 기록한 사이버 가수 아담이었다. 당시에는 기술의 한계로 아담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수입을 초과했다. 또 버추얼 휴먼에 대한 인식도 지금과 매우 달랐다. 결국 아담은 사라졌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과 함께 코로나로 비대면이 강제화되고 현실 같은 가상세계 구현이 가능해져 실존 인물을 버추얼 휴먼으로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 30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가진 닐 미켈라는 샤넬 프라다 등과 협업하고 패션 잡지 보그의 표지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 활동도 겸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버추얼 인플루언서이다. 3D 그래픽과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서 버추얼 휴먼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 같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는 그의 모습과 이미지, 영상을 만드는 제작진이 뒤에 있다. LG전자가 2021년에서 선보인 버추얼 휴먼 김내하는 7만 건의 모션 캡처 작업으로 실제 인간의 표정과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여기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목소리를 만들고 자연스럽게 말을 하도록 개발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인 G세대와 알파세대는 버추얼 스타에 공감하고 열광한다. 버추얼 휴먼과 소통하고 생활하는 새로운 인류로 진화 중이다. 이들은 현실인지 가상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 가상세계를 현실 세계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활용한다. 가트너 그룹은 하이프 곡선과 함께 다음 해의 전략 기술 트렌드도 발표하는데 2021년 기술 트렌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트렌드로 사람 중심을 택했다. 지금까지는 사물들 간의 정보와 데이터를 주고받아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는 사물 인터넷이 부상했는데 미래에는 사람들이 생활하고 활동하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차별화한 경험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제품만 살아남기에 행동인터넷 IoB,
통합 경험 터로 익스피리언스가 이와 연관한 개인정보 보호 기술이 선정됐다. 두 번째는 위치 독립성으로 유비쿼터스와 클라우드, 보안이 선정됐다. 세 번째는 회복 탄력성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비즈니스에 융합된 지능과 로봇까지 연결된 초자동화 기술이다. 필자는 대학과 대학원에서 공학 가상세계에서 컴퓨터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현실 세계의 최적화 설계에 반영을 전공하고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와 지휘자널 일렉트릭에서 연구개발 등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술과 교육 컨설팅 사업을 하면서 매년 하이프 곡선을 분석하고 연구한다. 다음 사진은 필자가 연구하고 수행했던 자동차 개발 관련 내용으로 이미 40년 전에 디지털 트윈을 적용했다. 참고로 디지털 트윈이란 용어는 20년 전인 2002년 지이가 세계 최초로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그래서 빅데이터와 IoT,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출시한 경험도 많다. 그런데 가트너가 분석하고 발표한 자료 어디에도 메타버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가트너 그룹이 메타버스를 몰라서 제외했을까? 필자가 분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메타버스는 한 가지 기술만으로 구성된 게 아니고 다양한 기술이 연결되고 융합된 것이다. 예를 들어 AR, VR, 홀로그램, 5G, 인공지능, 클라우드, SNS, 블록체인, 디지털 트윈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런데 하이프 곡선은 한 가지 기술만 표기한다. 그렇다면 메타버스는 아직 초기 기술이라 이 곡선에 표기되지 않은 것이라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메타버스와 연관한 기술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포괄하여 분석해야 한다. 과거에 발표한 하이프 곡선을 보면 메타버스에 포함되는 기술들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이다. 그만큼 기술이 고도화됐다는 뜻이다. 둘째, 하이프 곡선은 융복합 기술이 아닌 한 가지 기술만 대상으로 하여 누락됐다 치고 함께 발표하는 전략 기술 트렌드에는 나타나야 할 듯한데 여기에도 보이지 않는다. 메타버스가 미래에 부상할 분야이긴 한데 아직은 메인이 아니라는 뜻이다. 해외에는 메타버스와 관련한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선도 기업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에 비하여 국내에서는 2021년에 메타버스가 가장 관심받는 기술이며 서비스다. 네이버와 SK텔레콤이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대량의 인력과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메타버스 관련한 기술 시장의 규모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보면 AR이 VR에 비해 더 가파른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메타버스에 올인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차원에서 옳은 결정이라고 본다. 제페토 같은 아바타 중심의 SNS와 디지털 트윈을 접목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은 선견지명을 가진 탁월한 전략이다. 싸이월드가 세계 최초로 아바타 중심의 SNS를 개발했지만 다른 경쟁자에게 밀려서 퇴출된 것처럼 국내의 메타버스 선도 기업이 또다시 이런 실패를 만나지 않기를 바란다. 메타버스는 새로운 개념이나 신기술은 아니다.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1992년에 소설에서 처음 소개됐으니 벌써 30년이 지났다. 메타버스에서 사용하는 기술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다양한 기술을 연결하고 융합한 것이다. 그런데 왜 벼랑간 메타버스가 가장 뜨거운 화두로 등장했을까? 왜 가장 빠르게 확산될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주변 기술의 종류와 그것의 발전 역사를 알아야 한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연결하고 아우르는 개념이다.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다음의 기술이 모두 필요하다. 주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디지털화할 수 있는 작고 정밀한 센서, 정교한 이미지를 만드는 그래픽 기술, 복잡한 3D 모델을 실시간으로 렌더링할 수 있는 컴퓨터 성능과 소프트웨어, 대용량의 데이터를 낮은 지연 속도로 빠르게 전송할 통신 기술, 수집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빅데이터 기술, 이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서버와 클라우드, 그리고 이 모두를 지원하는 인공지능 기술 모두가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기술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러한 기술이 균형 있게 발전되지 못했고 모든 기술이 일정 수준의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다. 최근에 이 기술들이 모두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서 메타버스 구현이 가능해졌다. 메타버스를 3차원 인터넷이나 복합 세계 모바일이 될 거라고 말한다. 한때 관심을 끌었던 3D TV를 기억하는가? 영화 아바타가 상영된 후 3D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여 3D TV가 출시됐지만 실패했다. 실패의 핵심 원인은 즐길 만한 3D 콘텐츠의 부족이었다. 3D 콘텐츠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기술과 요소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기에 메타버스 빅뱅이 일어났다. 이 책은 4년 후인 2025년을 향해서 움직이는 메타버스 생태계와 플랫폼, 비즈니스, 기술들의 트렌드를 전망하기 위해서 메타버스 빅뱅의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으로 조망하고 통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메타버스 트렌드 2025 로드맵으로 명명하여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순차적으로 독자들을 리드할 것이다. 본 과정의 1부는 메타버스의 개념과 MZ세대들이 환호하는 이유와 배경들을, 2부는 메타버스 기술들의 현재와 미래를, 3부는 메타버스를 적용한 다양한 사례들을, 4부는 메타버스에서 수익을 만드는 방법을,
5부는 메타버스의 미래 전망으로 플랫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업과 개인들의 미래가 어떻게 바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필자의 경험과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언을, 6부는 메타버스 생태계인 플랫폼과 가상 오피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7부는 메타버스를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실행하는데 필요한 6가지 역량 개발법을 다루었다. 메타버스의 개념이나 기술, 사례들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비즈니스에 적용하고 필요한 역량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략